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의약품의 제조와 GMP. 오늘은 19번째 강좌로 13장 자율점검과 14장 교육 및 훈련, 그리고 15장 위탁 제조 및 위탁 시험 관리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저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GMP 가이던스 해설 목차 중에 13장 자율점검과 14장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위탁제조 및 위탁시험 관리는 처음엔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늘 포함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율점검입니다. 자율점검의 목적은 생산과 QC의 모든 측면에서 제조업체가 GMP를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GMP의 구축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율점검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GMP 준수 상태를 파악한 후 미비한 점을 스스로 개선함으로써 우수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율점검은 SOP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직원, 건물, 설비, 문서, 제조, 품질 관리, 유통, 불만 및 회수 처리 절차 등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과정을 평가합니다. 만일 기준 일탈이나 제품 회수 등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 발생이 빈번한 경우에도 추가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제조 및 품질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율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자율점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자율점검 구성원을 구성하고 구성원은 자율점검의 목적, 범위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주요 원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관리 유지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요 원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자재 등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품질 수준으로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원자재의 제조업자가 실시한 자율점검 관련 자료 및 시정조치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과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의 경우에도 제조관리와 품질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자율점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율점검 담당자가 자율점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된 수립안의 자율점검 팀의 구성을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자율점검팀이 자율점검 실시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율점검팀이 자율점검을 이 계획서에 따라 실시를 합니다. 다음에는 자율점검 보고서를 자율점검팀에서 작성을 합니다. 이후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에게 자율점검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고요. 다음 절차는 자율점검 보고서를 각 생산부서, 자율점검을 실시한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 대상 부서에서는 시정예방조치, 카파계획서를 작성을 하여 이 카파계획서를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이후에 이 카파계획서를 자율점검팀에 승인받은 카파계획서를 자율점검팀에 통보를 하고요. 이 시정예방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 점검 대상 부서에서. 그리고 이 점검 대상 부서에서 카파에 대한 시정조치 보고서를, 결과보고서를 QA 쪽에 자율점검팀에 제출을 하죠. 그럼 자율점검팀은 시정예방조치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자율점검 완료보고서를 작성을 한 후에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에게 자율점검 완료보고서를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다음은 14장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업무상 작업소 또는 품질관리 시험실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 기술자나 유지관리 작업원 또는 청소인력도 포함이 됩니다. 과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및 훈련에서 교육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 후 교육에 대한 전체 사항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의 내용과 평가가 포함된 교육 훈련 SOP를 작성해야 됩니다. 적당한 교육자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교육 SOP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의 대상, 교육의 종류, 교육 실시 방법, 교육의 평가 방법, 그리고 업무 자격의 부여, 기록의 보관 등입니다. 신입사원은 GMP 이론과 실무에 대한 기초교육 이외에도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실무적 효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제조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록서는 SOP의 보관기간을 정해 보관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제조소에서 주기적인 반복교육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생활에 민감성이 떨어져 정신상태가 루즈해지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제조 시 일탈이나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교육은 부모님이 외출 시 차 조심해라를 평생 반복하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청정구역이나 고활성, 독성, 전염성 또는 민감성 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방문자 또는 교육받지 않은 직원은 가급적이면 작업소 또는 품질관리구역에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개인위생과 지정보호복장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드려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됩니다. 품질보증의 개념 및 이해와 구축을 증진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교육과정 중에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교육 대상자에 따른 교육 기간이나 내용에 대한 예입니다. 우선 교육 대상자가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부서 배치 전과 부서 배치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서 배치 전에는 예를 들면 5일 이상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육 내용에는 GMP 교육이나 일반 교육, 인사총무 등, 그리고 이건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평가는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 배치 후에는 4주 이상 교육을 하고 직무교육이나 GMP 교육을 진행을 하고 평가를 필수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자격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격 갱신의 의미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연 6회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교육 내용은 제품 교육이나 직무 교육, 또 GMP 교육, 또 일반 교육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또 제조관리자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정 교육으로 2년에 16시간 받는 교육과 연 8시간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인데요. 검체채취자나 공무부서 담당자, 그리고 시험자, 묵인작업자, 또 직무변경자에 대한 교육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검체채취 담당자나 공무부서 담당자는 연 5시간 정도로 청정도 관련 SOP, 출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또 시험자도 연 5시간 정도 시험법 SOP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묵인작업자도 연 5시간 정도 청정도 SOP나 묵인작업 SOP, 그리고 미생물 시험 SOP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직무 변경자나 장기 휴직자, 복직자에 대해서도 2주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부재 시 진행된 GMP 교육이라든지 변경된 직무 교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15장 위탁 제조 및 위탁 시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위탁자란 제조 의뢰자를 말하고 수탁자는 제조자를 말합니다. 위탁 제조 및 시험의 범위, 위탁 제조 및 시험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수행해야 하는 GMP 관련 역할, 업무, 책임, 수행하는 GMP 업무에 대하여 양자 중 어느 제조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는지 등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을 양자 간에 협약하고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갱신하는 등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수탁자가 GMP 기준을 준수하여 위탁 GMP 업무가 실시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위탁자는 위탁 제조 및 시험과 관련된 기록과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공한 모든 제품이 GMP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였음을 위탁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수탁자의 권한 있는 책임자가 승인한 증명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계약서상의 위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조건을 벗어나는 변경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약품의 제조 및 시험 외의 업무 중요도나 제조소의 GMP 시스템을 고려하여 방충방서 등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최종 관리 책임은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있습니다. 의수탁업체는 상호간 업무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제조 의뢰자가 제조자에게 제조를 의뢰한 경우 발주서를 작성하여 제조자에게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제조자는 제조 의뢰자가 제공한 시험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조자는 원부자재 시험 결과 적합한 것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제품 시험 결과 적합한 제품만을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위탁 계약서에는 밸리데이션, 보관점검체, 안정성 시험, 제품 품질 평가, 제품 인수인계 방법 등의 업무에 대한 진행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서 추후 진행 시 혼동이 없어야 합니다. 위탁 관계에서 발생되는 변경이나 일탈은 필히 통보하도록 위탁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위탁 계약서에는 위탁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 시 책임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접촉자와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술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탁 업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에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위탁 제품 생산 후보업체 선정을 하고 위탁 후보업체에 대한 오디트를 실시를 하죠. 그리고 위탁 생산업체를 확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탁 생산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용 위탁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의약품 동정성 시험 자료 등 허가 신고용 서류를 규제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 허가가 취득이 되면 세부 위탁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위탁 의뢰를 하여 위탁 생산을 진행을 합니다. 위탁 생산이 진행된 위탁 제품이 입고가 되면 위탁 제품에 대한 제조 지시 및 기록서나 성적서를 검토를 하고 이 제품에 대한 입고 출하 승인을 QA에서 제품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출하가 됩니다. GMP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를 오래 근무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것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성격이 살면서 더 부지런해진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GMP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GMP는 휴머니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GMP를 잘 하시는 선후배님들을 보면 특히 휴머니즘을 많이 느낍니다. 항상 우수의약품을 제조하는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제약회사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료를 바칩니다. 이것으로 19회에 걸친 완저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해설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